텍사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 중에는 한인 부부와 어린 자녀도 확인됐습니다. 희생된 한인 가족은 아이 옷을 바꾸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캘리포니아와 미시시피주 등에서도 파티장 총격이 이어져 10대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뒤 지지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에서 운전 중 치미는 분노 행위, 이른바 로드레이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유타주에 사는 친형의 집을 찾아가 형을 총격 살해한 뒤 불을 지르는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 아울렛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발생한 8명의 희생자 가운데 한인 부부와 어린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인종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의 한 쇼핑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지금까지 8명이 희생됐고 7명이 다쳤습니다. 30대 한국인 부부 조모 씨와 강모 씨, 3살 배기 어린 아들도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선 숨진 어머니가 다친 아시아계 어린이를 꼭 안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I then saw a little boy about 4 or 5. I'm assuming it was a boy. It might have been a girl. I couldn't tell the sex. Crawl out from under one of the victims. 참사 현장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We offer our sincere sympathy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We are praying for you and we share in your grief.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까지는 33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밝혀진 총격범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르시아가 SNS에 수백 건의 인종주의 관련 게시물을 올린 점, 범행 당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우익 암살단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은 점 등에 비춰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미국 주요 대도시 중에서도 최근 아시아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AP통신은 짚었습니다. 미국 내 공공기관들은 추모를 위한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백악관은 강력한 총기 대책 마련에 대한 의회의 협조가 더디다며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It's just common sense, and it's what the American people want.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want. This is a crisis. Congress must do something about it. 미국에선 4명 이상 숨지거나 다치는 총기 사건이 올해만 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4,000명이 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총격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은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 옷을 교환하러 아울렛에 들렸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한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한인 부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온 교포들로 한국어를 더 편하게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조 씨는 변호사로, 아내 강 씨는 치과 의사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한인교회를 다니며 주변 한인들을 돕는 활동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교회 교인들은 조 씨 부부가 매주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성실한 부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2,000명이 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비보 때문에 지금 뭐 다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아서 고펀딩도 하고 지금 또 아마 장례 절차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한 지인들은 조 씨 부부가 나흘 전 첫째의 6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이때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고펀드미 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이들의 희생을 가슴 아파하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씨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6살 아들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수술 후 상태가 나아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동으로 옮겼는데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댈러스 한인회는 내일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저희 한인회에서는 지금 분향소 설치를 지금 내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인 가족뿐 아니라 이제 다치신 분들이 누군지 분향하고 싶은 분들은 와서 분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금함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분향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 일주일 동안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한인회는 애도 성명을 내고 아름다운 한인 가족의 사망 소식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다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한인 동포들이 좀 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해 한인타운 미용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소총으로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한 달 전에 사건이 있었고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총격 사건이 있어서 분위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사가 좀 잘 안 될 정도 사람들 많이 안 다니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여파가 좀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댈러스 한인회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특별히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총기 옹호론자로 알려진 텍사스주 그렉 에봇 주지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총기 문제가 아닌 정신 문제로 돌리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유발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기 사건의 책임 역시 느슨한 총기 규제 탓이 아닌 정신 문제라고 돌렸습니다. 그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기 사건 대책으로 규제는 언급하지 않고 정신건강을 다루는 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생한 쇼핑몰 총격 사건이 충격적이라며 미 전역에서 분노와 폭력이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총기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집회에 참석해 모든 텍사스 주민들의 마음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앨런에 함께하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에벗 주지사가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건강을 언급한 것은 총기 규제에 나설 뜻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보수 우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 의회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에벗 주지사 역시 총기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총기 규제를 느슨하게 풀며 되려 총기 구매를 장려했습니다. 작년 5월 발생한 유벨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학생 19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 발생 당시 에벗 주지사의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 베토 오루크 하원 의원이 참석해 앉아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아이들을 애도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은 총기 구매를 독려하고 규제를 느슨하게 푼 장 본인이라며 총기 난사는 예상된 결과였다고 비난해 회견장 밖으로 끌려나간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에벗 주지사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원인에는 총기 규제가 느슨해서가 아니라며 규제가 더 강력한 시카고, 뉴욕, LA에서는 더 많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총기 구매 건수에 있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뒤져 2위를 차지했다며 실망이다. 텍사스여 총기 구매 속도를 올리자라는 트윗을 올리며 총기 구매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말 동안 텍사스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총격이 잇따랐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캘리포니아주 치코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모여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여 발 안팎의 총성이 들렸고 이후 아파트 안과 주차장은 비명소리로 가득했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목격자가 밖으로 나와 보니 주차장의 한 남자가 손과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날 총격으로 17살 여성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한 명으로 보고 파티에 참석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주택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1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파티는 10대 여러 명이 모인 고등학교 졸업 파티로
총격이 발생하기 전 남학생과 파티에 참석한 여학생의 아버지와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버지가 실랑이 끝에 서로 총을 꺼내 발사하면서 16살 남학생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총을 쏜 여학생의 아버지는 정당 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5일 밤에는 미시시피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식당에서는 싱코데마요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200여 명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는데 남성이 달려와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살 남성이 숨졌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체포를 위해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뒤 지지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과 무당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이외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58%에 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능력 수행평가도 36%를 나타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며 경쟁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35%의 지지율만 나타냈습니다. 내년 가상 대결에서 두 후보가 맞붙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36%, 바이든 대통령은 32%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문제 해결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올해 82살로 연임 시 86살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 능력을 놓고도 유권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재 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부통령을 잘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텍사스 남단 국경 도시에서 SUV 돌진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이민자 보호소 앞에 자리한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오던 SUV 차량 한 대가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경찰국은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민자 보호소는 브라운스빌에 있는 유일한 야간 보호소로 확인됐는데 이 시설은 연방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민자들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받아주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 분노를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는 로드레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멈춰서는 SUV 차량과 추돌하는 머스탱 차량. 차에서 내린 SUV 운전자가 다가가자 이번엔 급 후진을 하더니 뒤에 픽업 트럭과 충돌합니다. 이어 오른쪽에 있던 하얀색 상업용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후진해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어 반대 차선 차량과 충돌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맨 처음 추돌했던 SUV를 향해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4대의 차량이 마치 범퍼카에 치이듯 연쇄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살상무기 폭행 혐의로 체포된 22살의 용의자는 촬영된 영상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른 차량들과 부딪히면서 난폭 운전을 했고 이에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을 에워싸면서 제지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 중 치미는 분노 행위, 이른바 로드레이지로 인해 베니스 지역에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경 링컨 블루버드와 90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2명의 운전자 사이에서 시비가 총격으로 이어져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검은색 기아 차량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평화롭던 오후 시간 야외 쇼핑몰에서 여러 명의 남성들이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상의가 찢어진 채 바닥을 구르는 남성. 벽으로 밀리고 집단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경비원이 왔지만 싸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싸움에 가담한 남성 일부를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최소 8명에서 10명이 이번 싸움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통해 난투극이 벌어진 정황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유타주에 사는 친형의 집을 찾아 형을 총격 살해한 뒤 불을 지르는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유타주 웨버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27일 저녁 7시쯤 노스 오그덴에 자리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올해 66살의 제프리 로버츠로 확인됐는데 그는 친형을 살해하기 위해 LA에서 12시간을 달려 유타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범행은 보안용 카메라인 링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그는 친형을 살해한 뒤 조명탄을 발사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고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과의 총격전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로버츠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샷건, 탄약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지만 용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정확한 범행 동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친형제인 둘의 사이가 평소 소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편 지연과 취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미 내 국내선을 사용하면서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이용객들은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으며 최소 1시간의 지연 시간이 추가될 것을 예상하고 국내선을 이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4번 중 1번꼴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최소 10만 개의 비행기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 12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서비스가 중단되며 약 1만 7천 개의 항공편이 중단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교통부와 법무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오버부킹 예약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항공편 지연 및 취소 관련 문제에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발벗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부는 연착 등의 항공사 과실로 비행기가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티켓 환불 이외에도 식사나 호텔 객실을 제공하거나 추가적으로 항공편을 구입해야 할 경우 이를 부담하는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정책의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 과실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미국 10대 항공사들은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인해 3시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경우 식사와 현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 9개 항공사는 발이 묶인 고객들을 위한 숙박비 지불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책임처는 지난달 대다수의 항공편 취소가 항공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했으나 연방항공청은 공항 내 기계 결함이나 직원 수 부족 등의 이유들 또한 지적하며 상습적인 지연과 취소가 항공사만의 잘못이 아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항공청은 부족한 항공교통 관제사 수에 의거해 항공사들이 올 여름 소폭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LA 노선 운항 횟수를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3일부터 LA 인천 왕복 노선을 주 6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 LA 지점은 항공기 추가 도입에 따라 승객들의 수요가 높은 LA 노선을 증편하게 됐으며 기존에 없던 화요일 출발편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 국제공항에는 매주 목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운항이 이루어지게 되며 LA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50분입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2일부터 매주 월수 금요일과 주말인 일요일 인천국제공항과 뉴요크 리버티 공항을 오가는 뉴욕 노선 운항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본부가 인천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 제물포에서 첫 공식 이민이 시작된 이후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와 함께 해왔다. 유럽과 미주 등 재외동포들의 지지가 잇따랐던 인천시. 근대 이민의 첫 출발지 인천에 대한민국 첫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 문을 열게 됐습니다.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 균형 발전, 행정 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고 외국 대사관이 많은 서울 광화문에는 별도의 민원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천시는 1,000만 인적 자산을 가진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합니다. 재동포와 거주하는 세계 193개국 지구촌 영토와 관계를 갖는 세계 초일류 도시로의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국적이나 병역, 보훈 업무 외에도 세금과 연금, 이중국적 등 재외동포들이 필요한 행정 업무 처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차세대 동포 육성과 한국계 기업 협력 등 재외동포 친화적 사업과 투자에도 나서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두보와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너지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공항 인근에 별도 웰컴 센터를 만들어 재외동포들에게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생활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등교 시간을 늦추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에 자리한 어퍼더비 고등학교는 최근 등교 시간을 9시 45분으로 조정했습니다. 평소 7시 30분이던 등교 시간에서 2시간 이상 늦춘 것인데 학교 측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등교 시간을 늦추는 조치는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해 9개 주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